수학상은 크게 세 개 단어. 일단은 다항식. 여기서는 이제 다항식의 연산, 덧셈 빼서 나눗셈을 배워왔었고요. 그다음에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이거 공부했었고. 2단원에서 이제 방정식인데 사실 이제 여기는 요 1단원 내용이 거의 두 배죠, 두 배입니다, 두 배. 양이 이 각각 하나하나가 양은 한 단원씩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재는 얘를 쪼개는 교과서였어요. 2단원 방정식, 3단원 부터 쪼개는 교과서도 있는데 보통 같이 부르죠. 그 다음에 3단원 이제 도형의 방정식. 우리 처음 이제 수학상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들아 이 수학상은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보다시피 식이야? 식이야. 식을 세울 겁니다. 식. 그래서 우리는 요 2단원에서 보고자 하는 게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은 중3 때까지 굉장히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조금 집중 있게 봐주시면 좋고 2차 부동식은 처음 공부한 거죠. 처음 공부한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선생님 3차 부동식, 4차 부동식 언제 배웁니까? 텐데 고2 때 배웁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 또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인데 맛만 볼 거야. 우리 이제 오늘하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네. 일요일 나와요? 어때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맛을 좀 볼 건데요. 244페이지 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아는 거네. 244쪽 우리가 아는 거다. 첫 번째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어디서? 수직선에서. 아까도 우리 좌표 보면서 충분히 알아봤지만 수직선 가로선 하나만 딸랑 있어. 그러면 수직선은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수를 양수, 연번 양수를 음수라고 부르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여기에 두 점, 우리에게 2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6이 있어. 그래서 1을 A, 얘를 B라고 했을 때 점 A의 좌표를 표현하세요. 그러면은 혹시 까먹었을까봐 수직선에서는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수직선만 딸랑 있으면 좌표 표현이 아니라 B의 좌표는 이렇게 B 가로하고 6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물어봤지, 거리. 빼버려야 돼요. 그렇지. 거리는 당연히 큰 수 빼기 작은 수 하죠, 우리가. 네. 큰 수 빼기 작은 수에서 거리는 4입니다.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더 크고 작은지 알 수가 없어. 누가 더 크고 작은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만약에 점 C의 좌표를 P, 점 D의 좌표를 Q라고 했는데 P가 큰지 Q가 큰지 알 수가 없고 선분 CD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식 표현하시면 돼요. P 빼기 Q 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뺀 다음에 여기도 2 빼기 6 한 다음에 그 마사잖아. 절대값 씌우면 뭐 됩니까? 4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다.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로 좌표 평면 사이에서 넣을 거니까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니까 뭐 우리 세상 살면서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역지사진가? 사자성어로. 그쵸?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거지. 그치? 내가 엄마라면 나 같은 아들을 좋아할까? 글쎄 우리 엄마는 나를 아니면 입장 바꿔서 학생과 제자. 근데 한쪽만 입장 바꾸면 너무 억울하잖아. 같이 입장 바꾸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럴 텐데 내가 출제자라면 수학 공부를 할 때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내가 영어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까? 그런 거 한번 고민해보고 근데 실제로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시험지 나왔어. 꽤 많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하고 나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다라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 자, 우리가 수학 선생님이라면 자, 만약에 여기에 점 하나가 있습니다. 점 하나를 찍었어.
이 점 하나 가지고 문제를 내고 싶어. 그러면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점 A는 몇 사분면이의 점인가요? 점 A의 좌표는 누구인가요? 뭐 점 A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4,3이라고 해볼까? 4,3이라면 그러면은 뭐 방금 뭐 점 A는 몇 사분면인가요? 당연히 1사분면이 제 1사분면입니다. 점 A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점 A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x는 y는 4. 그래. y는 3. y는 3. y는 3 되겠죠? X축과 평행하면서 점 A를 지나는 직선을 아주 잘했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 y는 3이죠. 다들 아시겠죠? 아시죠? 또는 반대로 되겠죠? x는 4. 어떻게 알았지? 점 A를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 X는 4가 되겠죠? 뭐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래 한 점 이 정도 되고 두 점을 줄 거야. 두 점. 뭐 점5라고 점5? 점5. 0,6이겠지. 점5와 점 A가 있어. 이 두 점을 주고 뭐 문제를 만든다면 거리를 구하시오. 선분 OA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또는 직선 OA의 방정식은 문제를 낼 수 있겠지. 이해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일단 선분부터 구해. 선분부터 해보고 선분. 선분을 구하라고 하면 엄청 쉬워. 어떻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 정리 배웠잖아요. 중3 때도 많이 써먹었고 여기서 이렇게 수를 내리면 당연히 요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3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선분 OA는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 얘를 이제 일반화시키자. 얘를 일반화시킬게. 일반화가 뭐예요? 공식으로 만들겠다. 아. 자,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점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점 B가 있어요. 점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풀었듯이 피타고라 정리를 좀 이용할 건데요. B에서 수선을 좀 내리고 A에서 거기 다시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점을 C라고 좀 잡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분 AC가 필요해요. 그럼 선분 AC는 x2에서 x1을 큰 수 빼기 작은 수 하면 되겠죠? 네. x2 빼기 x1이 될 테고 선분 BC도 필요합니다. 선분 BC는 B의 y좌표에서 y2에서 A의 y좌표를 빼면 얘가 바로 선분 BC가 되겠네요. 그래서 y2 마이너스 y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선분 AB의 제곱은 피타로 정리에 의하여 선분 AB의 제곱은 직각을 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가 되겠죠? 피타로 정리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되겠다. 끝? 됐죠? 두 점에 좌표가 있다라면 x값의 차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을 하면 되고 따라서 근데 선분 AB는 좀 더 간단히 그러면 좌변의 제곱이 우변이니까 우리 이거 중3 때도 많이 했었죠. x의 제곱이 5야. 그러면 x는 5의 제곱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 x는 플러스나 루트 5가 되는데 네. 따라서 선분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2 제곱 마이너스 x1의 네, 제곱 플러스 y2의 y1의 제곱. 제곱이 되는데 근데 길이는 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굳이 마이너스는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뿔말을 쓰지 않고 마이너스 없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생략해서 이렇게 적겠다. 연습 하나 해봅시다. 연습. 길이는 마이너스가 없을까? 뭐 예를 들어서 아니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x1, y1, x2, y2라고 생각합시다. 네. 그렇다면 성분 AB는 루트 x 값의 차의 제곱 천천히 해볼게요. 6-1의 제곱 더하기 y 값의 차의 제곱 9 빼기 마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6 빼기 1은 5의 제곱이니까 25 9 더하기 3이니까 12의 제곱은 144 따라서 루트 169가 되고 169는 13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왜였지? 오케이? 근데 더 빠르게 빠르게 더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루트 x값의 차의 제곱인데 6 빼기 1의 제곱을 하나 1 빼기 6의 제곱을 하나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같죠?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그래서 x 좌표의 차 6 빼기 1의 제곱 25 y 값의 차의 제곱 9 빼기 빼기 3 또는 마3 빼기 9 그러면 어차피 그거의 제곱이면 144가 되겠죠? 144를 적어서 루트 169니까 13하고 꺼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에 자 다시 한 번 더 두 점 사이 거리는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됩니다. 한편 이때 두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에요. 원점. 두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라면 어차피 원점은 0,0이니까 x1 빼기 0 해봤자 x1이겠지. 네. y1 빼기 0 해봤자 y1이겠지. 따라서 성분 OA는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다 라고 이 점의 제곱 더하기 이 점의 제곱 해서 루트시면 되겠죠. 네. 오케이? 자 필수예제 1번 보겠습니다. 두 점 A 3,A B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가 1루트 5일 때 A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자 그러면 그럼 방금 배운 거 써먹어 봅시다. 그러면 x값의 차의 제곱 x값의 차의 제곱 얼마죠? 16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두 점 사이의 거리 1루트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등식이니까 근호가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근호가 사라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면 얘는 근호가 사라지고 얘 제곱하니까 얼마입니까? 2의 제곱 20이요. 4, 5, 20 되겠네요. 그럼 아싸리 처음부터 이걸 먼저 적지 말고 어차피 거리가 루트가 있으면 제곱한 형태로 가도 되겠네요. x값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은 길이의 제곱 ab의 제곱하면 된다 이거야. 이해했니? 따라서 16 이거 전개 안 할 겁니다. 잘 보세요. 16 넘어가면 완전 제곱식 있는 경우 a 빼기 2의 제곱은 4가 되고 그러면 a-2는 4의 제곱 근이죠? 뭡니까? 내 손의 제곱은 4잖아. 그럼 내 손의 제곱이 4면 내 손은 4의 제곱근이네. 그치? 4의 제곱근은 누굽니까? 손이요. 뿔마이지? 손인데. 그래서 a-2는 뿔마이니까 2 또는 a-2는 마이너스 2 되겠죠? 따라서 a는 넘어가니까 4 또는 a는 0 이렇게. a 값들이 뭐가 그랬죠? 차. 모두가 그랬군요. 2번 세 점 작은 2번입니다. 점 A의 좌표는 3, -2
점 B의 좌표는 2,a, 점 C의 좌표는 6,1에 대하여 자, 선분 AB는 선분 BC와 같을 때 자, 얘도 많이 써먹을 건데 길이는 음수가 없죠. 길이는 음수. AB랑 BC가 같다는 소리는 실례가 안 된다면 좌변, 우변 제곱해도 값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제곱을 쓰냐면 선분 AB는 루트가 들어가. 아까 저 선분 AB는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한다면 선분 AB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그래서 근호가 들어가서 그러면 근호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제곱을 하면은 바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만 계산하면 되거든. 여기서 양변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선분 AB의 제곱은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쓰였던 친구가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 그치. 근호 양변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 생략할 수가 있는 거야. 계산을 한 번 더 쓰기가 귀찮아서. 따라서 선분 AB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죠. 보셨죠? 선분 AB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갑시다. 선분 AB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1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마이너스 2에서 a를 빼서 제곱하나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제곱하나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제곱할 거니까 따라서 a 빼기 a 더하기 제곱이라 씁시다. bc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2 빼기 6의 제곱 2나 6 빼기 제곱 같으니까 4 16 더하기 y값수 차의 제곱 a-1의 제곱이 되겠다. 이제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1 더하기 a제곱 날라가네. 마이너스 2 넘어가서 6의 제곱 1 자변두면 없어지고 4 넘어가니까 10이 됩니까? 따라서 a는 2가 되겠네. 끝. 필수의 2번 보겠습니다. 두 정점 A 마이너스 1,2 선생님이 점을 표현할 때 문제에서는 써 있지는 않지만 정점이라던가 동점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그러니까 정점은 x좌표, y좌표가 확실히 숫자로 고정된 애들. 3,4, 2,1 이렇게 정해진 애들 정점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학생들에게 문제 읽는 법을 좀 알려주는 거야. 이 점은 바뀌지가 않아. 값이 변하지 않는 점이다 이거야. 동점은 언제 쓰냐면 어떤 점이 있는데 알 수가 없어. 미지수가 있는 경우. 오케이? 아니면 문제를 읽었더니 막 움직이는 점이 있대. 그런 점들. 움직인다는 소리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소리겠지. 그런 표현할 때 쓸 테니까. 두 정점 A-1,2와 B 4,5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표표면을 살짝 그려주면 정점 마이너스 1,2가 있습니다. 정점 마이너스 1,2 A 정점 B 4,5 1, 2, 3, 4 1, 2, 3, 4, 5 자, 이게 X축이 있는데 X축 위에 똥점 B가 막 움직이고 있어. 여기서만 놀고 있어. 여기서만 놀고 있는데 어디 똥점에서 A까지 선분과 B까지 선분의 길이가 서로 뭐하도록? 같도록. 여기 그럼 똥점 P가 있지 않겠죠? 여기서는 얘가 좀 더 길죠? 같은 거니까 대충 여기 어딘가의 점에서 이 정도 어딘가의 점에서 이렇게 그으면 같을 것 같긴 해. 느낌 오시죠?
그때 요 점 P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점 P의 좌표를 친구들아, 이거 중요합니다. 얘는 미지로 잡을 건데 A, B라고 잡을까요? A, 0이라고 할까요? 0, B라 할까요? 2,0이 아니라 맞아요. A, 0이죠. 왜냐하면 잘했잖아. 왜? 그게 아니라 어. 확신이 없었잖아요. 괜찮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틀려도 대답 잘하지. X축에 있는 데는 Y좌표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미지수는 X좌표만 잡으면 되겠죠? 잘 잡았어요. A, 0. 그럼 A, 0에서 이 선분과 PA와 PB가 같은 거니까 A의 좌표는 그래서 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식 세웁시다. 아, 선분 PA와 선분 PB가 같대요. 따라서 그러면 PA의 제곱과 PB의 제곱도 같겠죠? 그러므로 일반 저기 보시면 안 지웠죠? X값의 차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이 PA의 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좌변 PA의 제곱은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4는 PB의 제곱, X좌표의 차의 제곱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25가 되겠네요. 청계 전개하면 지금 어디 눈썹이 좀 볼까? 이거 전개하면 A반에 2차식, A반에 1차식 1차식이죠.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4는 5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25 하니까 41 A제곱 사라지니까 사라지셔서 1차식으로 한 겁니다. 넘어가면 10A는 넘어가면 36 따라서 A는 19에 36 3.6 3.6 뭐라고 줬지? 분수 줄까? 5분의 5분의 18 18. 이렇게 되고. 오케이 이렇게 되고. 참고로 이거는 이 문제를 푸는 거랑은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이거 봅시다. 이 보너스 이거는 투 정점으로부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에 대해서 공부해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선분이 있어. 점 A, 점 B. 수직이등분선은 선분 AB의 중점에서 수선으로 쏘네. 우리는 이 직선 L을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고 요 직선 L 위에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A, B로 이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 서로 어떻습니까? 같아요. 같죠? 왜냐하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이죠. 네. SAS, SAS 합동이 돼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같다. 그럼 얘만 같니? 아니요. 여기서도 같죠. 이게 Q라고 한다면 이 선분과 이 선분도 같고요. 요 점에서도 이 선분과 이 선분이 같고 여기서도 이 선분과 이 선분이 같다. 즉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여기 있는 모든 점에서 어떤 점을 잡더라도 A와 B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입장 바꿔서. 즉 직선 L은 두 정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다 모임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은 두 정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P A, 0을 이렇게도 물어본다.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있대. 그 수직이등분선의 X 절편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본 거야. 뭐라고? 선분 AB 뭐 구하라고? 수직이등분선이 있는데 그 수직이등분선의 뭐 구하라고? X 절편 구하라고. 얼마게? 5분의 18. 5분의 18.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려.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수직이등분선들이라고 부를 거야. 점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선이 되죠.
그죠? 네. 이거 이렇게 한 번씩 봤다. 자, 근데 P만 구하면 또 뭐 구하랬죠 문제에서? Q도 구하래. Q는 Y축의 있는 점이죠? Y축에 있는 의미의 그럼 얘네. 너가 Q구나. 아, 뭐야? QA랑 QB랑 같겠네.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제 수직이동 문서는 안 세울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 첫 번째 영문과 같은 방법으로 Q의 좌표를 0,B라고 세팅을 하고 왜? Y축에 있는 점이니까 0,B와 A, B까지 거리가 같은 거니까 선분 QA는 선분 QB와 같은 거죠. 따라서 제곱에도 같겠다. 선분 QA의 제곱은 X값의 차의 제곱 1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B-2의 제곱 더하기는 QB의 제곱 X값의 차의 제곱 16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B-5의 제곱 얘는 할 수 있겠죠? 1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B 더하기 4는 16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좌변 우변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10B 넘어가니까 6B 1 더하기 4는 5 넘어가서 20 36 되겠네요. 따라서 B는 얼마? 6 고로 Q의 좌표는 0,6 되겠네요. A는 아까 얼마였죠? 5분의 18. 5분의 18,0 P의 좌표는 5분의 18,0 Q의 좌표는 0,6이 되겠다. 자, 5분 쉬었다가 3번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김지우가 생각나.